통해서 비로소 밝혀진 이 200년 전의 조선시대 백성들의 패션은 우리가 놀랄 만큼 아주 다양하고 감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러한 백성들의 옷차림만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길 보면 이 가슴을 떡 풀어 헤친 게 어째 보면 좀 불량스럽게 보이는 사내가 이 앞에 있는 이 우물가 여인에게 수작을 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 당시 등장한 이 가슴이 드러나 보이는 아주 짧은 저고리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함께 있는 여성들의 표정입니다. 지나가는 할머니의 그 못마땅한 듯한 표정하며 또 이 맞은편에 있는 여인의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표정 하나하나가 사실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자, 이 씨름 그림도 잘 알려진 그림이죠. 뭐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도 자세히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심지어는 언제 어디서 벌어진 씨름판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이곳 지하 수장고에 김홍도의 풍속화를 모아놓은 단원 풍속화첩이 보물 527호로 지정돼 보관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김홍도의 풍속화는 의외로 적다. 김홍도가 30대에 그린 것으로 알려진 이 풍속화첩이 대표적인 것으로 그 속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풍속화 25장이 들어있다. 그 단원의 풍속화첩은 너무 많이 알려져서 대체로 짐작하시겠지만은 크기는 22cm에 27cm니까 좀 커다란 공책만 하고, 그리고 보통 모든 그림은 배경이 있잖아요. 주제가 있으면 주제 뒤에 산하가 있고 뭐 집도 있고 배경이 있는데 이 풍속화첩은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만 부각시켜서 그린 참 잘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이 풍속도는 참 대단한 그 18세기 후반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장인 씨름 그림. 공책만한 크기의 이 작은 그림 속에는 무려 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표정과 모습으로 열띤 씨름판을 벌이고 있다.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보는 사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내민 사람. 그 옆으로 구경 온 개구쟁이들은 제법 진지하게 관전을 하고, 의관을 갖춘 양반에서 백성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씨름에 빠져 있다. 판이 시작된 지 제법 오래됐던지 양반 하나가 체면불구하고 슬그머니 저린 다리를 펴고, 그 곁에서 긴장한 얼굴로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씨름꾼은 일찌감치 신발부터 벗어놓았다. 좌판 위의 엽전세 인양이 그저 흐뭇한 것일까? 엿장수 총각은 씨름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양반들이 저마다 들고 나온 부채는 이날이 다름 아닌 음력 5월 5일 단오였음을 말해준다. 씨름을 하는 계절은 대개 이제 단오 무렵이거든요. 이제 동국세식이도 단오 때 씨름을 한다. 물론 추석 때도 했습니다만은 그 그림 배경으로 봐서 단오 때라고 봐져요. 그리고 단오 때 계절서는 우리가 그 부채를 연상하게 됩니다. 옛 기록을 보면은 단오 때 나라에서는 부채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신하에게 나누어줬다 했거든요. 이것을 단오선, 단오날 주는 부채라는 얘기죠. 따라서 단오 때 부채를 갖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절 풍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음력 5월, 힘든 모내기를 마친 뒤 풍년을 기원하며 조선 사람 모두가 함께 근해와 씨름을 즐긴 날 단오는 조선의 큰 명절이요 축제였다. 그런데 이날 벌어진 씨름은 우리가 아는 씨름과는 다른 씨름이었다. 이 씨름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 어깨를 서로 맞대고 왼쪽 다리에 삿발을 차고
허리에는 삿바가 없습니다. 일종의 오른 시름, 바른 시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바시름, 팔걸이 시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름은 서울 근교, 남산, 뚝섬, 왕십리 등에서 많이 행해졌다는 문헌상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단원 김홍도가 이 광경을 보고 이런 그림을 그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허리엔 삿발을 매지 않고 왼쪽 허벅지에만 삿발을 차고 서로 왼쪽 어깨를 대고 하는 이 씨름은 지금의 왼 씨름과는 정반대 형태다. 프로 선수들이 당시 씨름을 직접 재현해봤다. 지금의 씨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삿바 당기는 것도 어색하고요. 넘기는 동작이 이상해요. 왼쪽으로 넘긴다는 게 이상한데 안 넘겨봐서. 쉽게 말하면 뭐 오른손 밥 먹던 사람이 왼손으로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고 굉장히 생소하고 아마 그런 2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각 지방의 전통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씨름을 즐겼다. 이제는 사라진 그 다양한 원형을 단오날 서울 근교에서 벌어졌던 씨름판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그림이 얼마나 사실적인 그림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씨름꾼의 표정입니다. 이 앞에 있는 씨름꾼은 상대방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반면 이 상대방은 당황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막 승부가 나려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마치 스냅 사진 찍듯이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듯 생생한 현장을 담아낼 수 있다니 정말 볼수록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또 이 반면에 이 그림은 씨름보다는 좀 덜 알려진 그림입니다. 일을 하던 농부가 잠시 쉬면서 이 새참을 먹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남자는 땀을 식히면서 들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있고, 이 들밥을 이고 온 이 아낙네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 볼수록 아주 정겹고 친숙하게 느껴지는군요. 이렇듯 누구를 그리던지 간에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은 아주 어렸을 적 그 교과서를 통해서 봤던 그 아련한 기억만으로도 아주 쉽게 떠올려집니다. 이렇게 김홍도의 풍속화가 친근하게 느껴지고 기억에 잘 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뜻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겠지만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 해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왜 쉽게 기억에 남는 것일까? 해부미술학을 전공한 조용진 교수는 그 이유를 그림과 인간의 뇌 기능의 관련을 통해 설명한다. 조용진 교수에 따르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표현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뇌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친근하게 잘 됐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결국 친근성이 있어야 잘 됐다고 느끼니까요. 그런 그림은